네, 앞서 보신 대로 전국에서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인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 그야말로 뜨거운데요. 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개선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준성 직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공직 최하위직인 9급에 수십만 명이 몰렸고요. 7급 공무원이 되고자 범죄까지 최근에는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업의 안정성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삼촌이라든지 부모들이 직장에서 쉽게 잘리는 모습, 쉽게 네네. 해고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정적인 직업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개발을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안정성 위주로 이 직업을 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1위로 부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응시생도 예. 지금 3천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40대 이상, 또 10,000명을 훌쩍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 연령층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직업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요. 40대가 넘는 분들이 10,000명이 넘었다. 네. 또 고졸자들이 말이죠. 3,000명이 넘었다는 네네. 것은 굉장히 주요한 시사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진로 지도를 할 때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예. 직업의 불안정성이 한국이 최근 들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방기하는 네. 모습을 보인 것도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무원 급여가 이제 박봉이라는 것을 벗어난 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 몰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제는 좀 상당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한 3, 4년 전부터 대기업이 한 90%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10대 대기업까지 말이죠. 생각할 때. 거기다가 연금이 나오죠. 동금 버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짭짤하다 그죠. 그래서 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보고 직장을 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요? 편하게 일하고 창의적인 생각은 직장에서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컨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도요, 요새 워낙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요, 노후 걱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에 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22만 명이 실제로 구급 공채에서 응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일을 찾아가기보다는 조립형 경제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나는 편하게 살겠다 하는 네. 그러한 직업 선택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로서 짚어주신 건데 편하게 사는 걸 좀 중요시하고 창의성 있는 일은 좀 등한시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무원 인기가 치솟는 것은 민간 기업과 공공 기업의 어떤 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간극이 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 네. 칼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녁이 있는 삶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 이런 이유도 있는데 맞는 겁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솔직히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제도는 원래 투트랙이었어요. 예.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원트랙은 고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또 예, 하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7급, 9급으로 가더라도 연봉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견 인력을 이 정도 비용으로 양성해가지고 성장시키게 되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세컨드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했는데 이제는 원 트랙, 투 트랙도 다 사라지고요. 예예. 예컨대 이 앞으로 이제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이 공무원 직업이 안정적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로봇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이제 수의도 로봇이 하게 될 거고 네네. 로봇 군대가 창설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도 예견하면서 커리어 지도를 해야 된다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먼 미래까지 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보면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특히나 공무원이 여성들한테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칼퇴근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상사의 이 눈치 안 보고 데이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뽑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뽑힌 다음에 공무원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잠깐 읽어봤는데요. 네. 상사들이 함부로 뭐 간섭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것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평화롭게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요? 네, 그건 좀 평화롭게 좋은 쓰고 부분이니까. 네네. 또 현 정부가 들어서 잘한 것은 이 경력 차단됐던 사람들을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솔직히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 하는 점도 우리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평론가님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선발 인원이 많고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든 끈기 있게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공시 열풍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S그룹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시험 봤는데 20만 명이 몰렸어요. 그 인사팀 관련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선생님 이거 시험 볼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넓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22만 명이 접수는 했는데 실제로 응시율은 한 70%대 정도더라고요. 네, 5만 명이 시험 안 보러 왔대요. 그냥 네. 예.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안 온 걸까요? 아무래도 직업 안정성이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지금 같이는 발달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제 비교를 해본 거겠죠. 그리고 한 5만 명 정도 중에는 그냥 내가 삼성그룹에 한번 지원해 보듯이 공시에 한번 들어가 봤다. 그리고 시험은 안 봤지만 뭐 그렇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의 편린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현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 편하게 사는 걸 중시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 창의성을 중시하는 직업 문화 풍토가 좀 이렇게 조성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시 돼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르게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 미래의 새로운 제품이 부각될 때 어떤 점이 고려되겠는가, 미래의 소비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자라날 것인가, 네.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진로를 선택하되 너무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10년이나 20년 후에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네. 또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직업으로 가는데 보다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성 직업평론가와 함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